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창문을 넘어서요. 출입문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출입문에 대한 경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출입문 관리인데요. 출입문은 구역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화가 되어 있어요. 구역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항상 이 구분이란 말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구분이 잘 되어야 한다. 출입문 경비는 출입문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사전 조사에 따라 자원의 낭비 없이 배치돼야 되겠죠. 출입문은 외부 인적, 물적 파괴 행위로부터,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또 내부에서도 파괴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고해야 되고요. 내구성을 갖춘 재료여야 됩니다. 설치한 후에는 안전 기준을 통과 여부, 문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하는지 또 파악해야 되겠죠. 기능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자, 내부자의 범행 등에 대비해야 돼요. 출입문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 내의 모든 직원들이 허용된 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뭐 말 그대로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요. 출입문의 잠금 장치 및 안전 장치입니다. 출입문의 잠금 관리는 출입자의 편리성, 그리고 내부 경비 보안성, 이 두 가지가 잘 있어야 돼요. 편리하면서도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 두 개가 조화가 돼야 되겠죠. 충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자 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잠금 관리를 해야 하고, 안전장치는 출입 대상자의 접촉이 편리하도록, 아무튼 편리성과 보안성이 함께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비상구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잠금장치에 점등장치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항상 비상구는 평상시에는 잠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열어둔다 하면 안 돼. 뭐 어렵지는 않지만 아무튼 나오고 있고요. 외부 침입자의 침입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철저히 감시돼야 된다. 이게 비상구는 평상시에는 잠겨 놓는 겁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자율출제예요. 이건 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자물쇠의 역할입니다. 여기 자물쇠는 열쇠가 없으면 열지 못하는 장치죠.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물쇠의 종류를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게 돌기 자물쇠죠. 예, 돌기 자물쇠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돌기가 나와서 단순 철판에 흠도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열쇠의 구조가 간단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돌기 자물쇠는 안전도가 낮아요. 취약하죠. 이게 만능 열쇠로 열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되는 거예요. 판 날름쇠 자물쇠가 있고, 핀 날름쇠 자물쇠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많이 돼요. 판 날름쇠는요, 여기에 보면 한쪽 날에 이제 자물쇠 복잡한 모양이 이빨이 맞아야 열리는, 그래서 돌기 자물쇠보다 발달된 자물쇠입니다. 이제 책상 서랍이랄지 또는 서류함이랄지 패드록이랄지 여기에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판 날름식 이렇게 되면 한쪽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판 날름식이었고, 대너는 핀 날름식이거든요. 핀 날름식은 이렇게 되니까 양쪽이죠. 아무튼 암기하시라고 지금 하는 건데, 결국 판 날름식은 한쪽 날에만 있는 거고, 이 핀 날름식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양쪽이 같죠.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래, 잊지 마시라고 하시는 거고요. 판 날름식은 한쪽 날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책상 서랍이랄지 서류함에 쓰는 것이 바로 판 날름쇠 자물쇠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에 핀 날름쇠 자물쇠가 있어요. 이게 핀 날름쇠. 일반 산업 분야 외에 일반 주택에도 쓰고 있는데, 열쇠의 양쪽 홈이 있어요. 아까 판 날름쇠는 한쪽이었죠. 근데 핀 날름쇠는 양쪽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판이니까 한쪽이고, 그 다음에 핀 양쪽이 똑같잖아요. 잊어먹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고요. 일반 자물쇠에 비해 보다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양쪽에 홈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핀 날름식이다. 판 날름식은 한쪽, 그 다음에 이제 핀 날름식은 양쪽, 이렇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 맞춤식은 뭐 보통 이제 숫자를 눌러갖고 이제 하는 열쇠들이 많이 있죠. 자물쇠에 달린 숫자를 조합하여 이게 이제 경우수로 하는 거죠. 잠금 장치를 열기 위해서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외부 침입이나 절도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하는. 보통 이제 아파트나 이쪽에 이제 숫자 맞춤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암호 사용 자물쇠가 있어요.
자, 숫자 맞춤식 자물쇠보다 발전된 형태입니다. 패널에 일정한 암호를 누르면 문이 열리는 전자 제어 방식의 특수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죠. 암호를 잘못 누르거나 모르는 경우에 이게 비상 경보가 작동하는 이런 형태. 이게 이제 암호 사용 자물쇠이죠. 자, 그다음에 카드 작동식입니다. 뭐 대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전기나 전자기 방식으로 암호가 입력된 카드가 있어요. 카드를 인식함으로써 열리는 자물쇠입니다. 매우 강한 압력에도 견딜 수 있으므로 종업원들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는 제한 구역에 이렇게 주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게 카드 작동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전자식 자물쇠가 있어요. 전자식 자물쇠. 엘렉트로라는 것은 전기죠. 그래서 자력에 의해서 문이 여닫는 자물쇠인데 많은 무게의 압력에도 견디는 고강도 문이 사용되고요. 출입이 적은 제한구역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카드 작동식이나 전자식은 이렇게 출입이 잘 안 나는 곳에 있고요. 근데 요즘에 지문 인식 많이 하죠. 최근에 또 홍채 인식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내부에 초소형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입력된 지문, 지문에 의해서 열리는 이런 경우도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홍채 인식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늘어나고는 있죠. 자, 각종 자물쇠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다음 넘어가시죠. 이제 패드록입니다. 패드록. 패드록은 이제 문이 있으면 이쪽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게 패드록인데 시설물과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작동하며 강한 외부 충격, 그러니까 이 강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자물쇠를 보완하는 게 패드록이죠. 이제 고안된 장치죠. 자물쇠와 비슷하지만 자물쇠의 단점을 보완하죠. 자물쇠보다 강한 충격에도 이게 이겨내게 이 경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예요. 문의 몸체 중간에 설치합니다. 키를 삽입하면 문이 열리는 장치이죠. 오늘날 가정집이랄지 아파트도 그렇죠. 사무실 등에 이러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강한 외부에서 이렇게 두들겨도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게 이제 패드록이죠. 이제 그래서 잠금 장치를 보면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정교하고 파손이 어렵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패드록은 열쇠를 분실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안 조치를 마련합니다. 또한 잠금 장치 설치 시에 문틈과 사이가 벌어진다면 침입자가 문틈을 벌리거나 잠금 장치 파손이 가능하기 때문에 틈을 없애고 설치해야 되겠죠. 빈틈 없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자,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물쇠 장치의 잠금 장치의 종류를 보면 일단 기역식 잠금 장치가 있어요. 기역식 출입문에 전자장치가 설치되어 출입문이 일정한 시간대에 개폐되는 일정한 시간대에 딱 돼 있어요. 방식이에요. 그 시간이 되어야 열리는 거죠. 은행 금고랄지 박물관이랄지 이런 곳은 그러면 아예 이제 야간이나 이런 거는 열릴 수 않도록 그 시간이 넘어야 직원이 있을 때만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역식이에요. 은행 금고 박물관 이런 경우는 기역식 잠금 장치 이렇게만. 그다음에 전기식 잠금 장치가 있는데 출입문의 개폐가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잠금 장치입니다. 멀리 원거리에서 문을 열고 닫도록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원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우리가 자동차 문을 열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마당에 있는 가정집 내부에서 스위치를 눌러서 외부의 문을 여는,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외부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전기식 잠금 장치죠. 안에서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누르면. 그다음에 일체식 잠금 장치가 있어요. 원격 조정 방식에 의해 하나의 출입문이 잠기면 건물 전체의 모든 문이 동시에 잠기는 이게 일체식입니다. 이 교도소나 자동차의 문,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하나 잠그면 다 4개 문이 다 잠기잖아요. 이제 죄수 탈옥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 아무튼 일체식은 교도소, 자동차 이런 게 이제 일체식 잠금 장치죠. 한꺼번에 모든 문이 잠기죠. 쉽게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렇게 일체식 잠금 장치입니다. 자, 카드식 잠금 장치가 있어요. 전기나 전자기 방식으로 암호가 입력된 카드. 아무튼 카드를 인식을 하면 문이 열리는 이런 거죠. 아무튼 잠금 장치는 기역식. 그리고 이제 은행 금고 같은 경우 기역식이었고요. 전기식 잠금 장치가 있었죠. 전기식.
가정집 내부에서 일체식은 이제 가정집 안에서 열어주는 게 전기식이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문은 한꺼번에 일체가 돼가지고 4개 문이 한꺼번에 잠기잖아요. 이 교도소도 마찬가지고 일체식입니다. 카드식 이게 있죠. 그다음에 금고 및 물품 보관 이렇게 함이 있는데, 금고는 특수한 내화 장치를 사용하죠. 보석이나 금괴나 기타 중요한 유가 증권 같은 걸 보관합니다. 외부 파괴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물품 보관함은 보통 건물이 지하실에 설치되고, 물품 보관함은 이제 문은 강화 금속으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보관함을 두게 됩니다. 귀중품은요. 자, 넘어가시죠. 이제 경보 시스템으로 갈게요. 이제 자물쇠나 패드록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정보 시스템도 잘 나옵니다.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관제센터,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경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경보 장치는 시설 경보에 있어서 이제 2차적 통제죠. 1차적은 담이랄지 이런 것들이었다면, 경보 장치는 2차적이에요. 경비원을 감시가 미치지 못한 곳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침입 경보 장치가 있어요. 침입자가 있을 때 경보가 울리는 거죠.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을 때 감지를 해 가지고 경보가 울립니다. 경보음을 울리는 거죠. 침입이 있을 때 침입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죠. 창문이나 외벽, 그러니까 창문을 이렇게 넘어서 오거나 또는 외부 벽을 타거나 이랬을 때 침입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다음 화재 경보 장치는 말 그대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경보음이 열리는 거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경보음을 울려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줄이는 경보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 경보 장치가 있죠. 특수 경보 장치, 기계의 고장이나 오작동의 발견 목적으로 이렇게 특수 경보 장치예요. 경보 장치인데, 실내에 열리면 가스 누출을 탐지하거나,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 중에 창문이 열리는 경우에 이를 알려주는 이런 거를 특수 경보 장치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차 문이 열렸달지 이랬을 때. 자, 그다음에 경보 체계의 종류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경보 체계의 종류입니다. 자, 국부적 경보 시스템이 있어요. 경보 시스템인데, 국부라는 말은 이제 어떤 한정된 지역을 국부라고 하는데요. 일정 지역에 일정 정에 국한해서, 그래서 이게 국한된 이렇게 부분 한두 개의 경보 장치를 설치해서 경보를 울리게 하거나 비상 경고음이 켜지게 하는 방식인데, 이게 원시적인 경보죠. 아무튼 일정 지역에 국한한, 이게 이제 국부적 경보 시스템이에요. 일정 지역에 어떤 전체 지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 국한한 거, 이게 이제 국부적 경보 시스템이다. 상주라는 거는 항상 이제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이게 이제 상주잖아요. 가장 고전적인 경보 시스템으로 주요 지점마다 경비원을 배치를 해서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상주, 경비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항상 상자겠죠. 배치돼서 일일이 감시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유동성이 있는 대처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죠. 그러나 경비원의 상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죠. 이게 경비원을 계속 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게 상주 경보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증가하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되는 거죠. 국부적 경보 시스템, 그리고 상주 경보 시스템은 경비원을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비원의 비용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제한적 경보 시스템이 있어요. 사람이 직접 사이렌, 종, 그다음에 비상 등을 사용해서 경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인데요. 일반적으로 화재 예방 시스템에 이용되는 것으로 화재 예방 시설에 사람이 없으면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아무튼 이건 제한적 경보 시스템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국부적 경보 시스템은 일정 지역에 국한해서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보 장치를 두는 거라면, 제한적 경보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그 지역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점이 이제 그죠. 상주는 항상 있는 거고, 제한된 곳에만 있는 게 제한적 경보 시스템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이얼 경보 시스템이 있죠. 다이얼 경보 시스템. 비상사태의 발생을 쓸 경우에 사전에 미리 단축 전화번호를 등록해놔요. 1번이면 1, 2번이면 이렇게. 비상이 되면은 이 단축 키만 딱 누르면, 특히 이제 그 새마을금고랄지 여기에서 직원들이 강도가 왔는데 전화번호 누르기 어렵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의 키만 딱 누르면은 이제 연락이 가도록 해놓는 거죠.
긴급 연락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다이얼 경보 시스템이죠. 유지비가 저렴하겠죠. 전화로 하니까 설치가 간단하고 전화선이 끊긴 경우 연락이 되지 곤란하다.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전화선이 끊어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있겠다. 그다음에 로컬 경비 시스템이 있어요. 시설물의 감시센터에서 상주 경비원이 근무하면서 이제 이상이 발견되면 감지될 때 출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상주 경보 시스템은 그 시설에 있는 거라면 감시 센터에서 근무하는 게 로컬 경비 시스템이에요. 그 시설에서 경비원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경비센터에서 감시 센터에서 보고 있다가 그 CCTV 보고 출동하는 이게 바로 로컬 경비 시스템입니다. 보통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걸 활용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보실까요? 다음 외래 지원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외래 지원 경보 시스템. 외래 지원. 전용 전화 회선 등을 이용해서 비상시 직접 외부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자동으로 연락을 하는 경보 체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찰서나 소방서로 연락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외래 지원 경보 시스템이죠. 직접 어떤 경비원이 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경찰서 또는 소방서에 연락을 해두는 거죠. 위험 발생 시 감지된 상황이 전화선을 통하여 관계기관, 즉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외래 지원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중앙 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앙 관제 시스템. 경비가 필요한 지점에 감지기, CCTV를 설치합니다. 감지기. 경비원이 이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형태죠.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죠. CCTV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경비원이 직접 원격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로 사건 파악이 빠르고 대응이 신속합니다. 그래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게 중앙 관제 시스템이죠. 중앙 관제 시스템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감시를 하는 형태죠.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보 센서가 있어요. 광전사식 센서. 광전사식 센서. 이런 레이저 광선을 이용합니다. 레이저 광선을 침입자가 발견되는 방식입니다. 출입문이나 창문이나 퇴근하고요. 그러면 출입문이 있잖아요. 이게 출입문이나 창문 양쪽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레이저가 발사돼요. 그래서 침입자가 레이저에 접촉할 경우에 경보가 발령하는 거죠. 그런데 고양이일 수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경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레이저에 의해서 뭐 침입자가 보니까 고양이더라 이럴 수가 있죠. 비교적 넓은 범위의 경보가 가능하다. 침입자를 즉시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울려서 가보니까 고양이더라. 울렸는데 없어. 고양이가 오고 갔다 가버릴 수 있겠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항상 이제 경보 센서는요. 그 다음에 자력선식 센서가 있습니다. 자력선식 센서. 자력선을 발생하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자력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기 형식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력선을 건드리며, 그러니까 자력선이 있는데 그걸 건드리는 물체가 나타나면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형광등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경보가 울려요. 주로 교도소, 그 다음에 은행, 지붕이나 천정, 담벼락, 이게 왜 벽에 이 자력선을 설치해 놓고 그걸 건드리게 되면 울리게 되는 이런 식이 자력선식 센서입니다. 자력선식 센서. 그 다음에 전자기계식 센서가 있어요. 단순한 접촉 유무를 넘어, 아까 접촉을 하게 되면 경보가 울리는 자력선식이었다면 이 경로를 전달을 하는 장치예요. 경로를 문틀이나 문 사이에 접지극을 설치해서 창문과 같이 접촉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는 전류가 흐르다가 이제 창문이 열리면 전류가 차단되면서 침입 사실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선식은 접촉을 딱 하게 되면 울리는 거고, 여기에는 접촉을 해야 안 울리다가 이렇게 이 창문을 딱 열면은 전류가 차단되면서 이 경보가 울리는 거죠. 비용이 저렴하고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 창문을 강제로 연달지 그러면 연락이 가도록 하는 게 전자기계식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탐지 장치가 있어요. 초음파 탐지 장치. 송신기나 수신기를 설치해서, 이게 송신기는 받는 거죠. 이게 보내는 거죠. 그다음 수신기는 받는 거잖아요. 진동파를 주고받는 겁니다. 침입이 발견되면 변형된 파동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파동이 감지돼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오경보 문제가 이제 상당히 높은 게 초음파 탐지 후 문제야. 초음파 탐지.
다른 것도 있지만 초음파 탐지는 살짝만 움직여도 이렇게 초음파로 탐지가 돼서 고양이가 탐지가 돼버리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입력 반응식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에 직간접적으로 입력을 가하면 경보를 발령하는 장치인데 침입이 예상되는 자동 문이나 이제 카펫에 설치해서 침입자가 센서를 밟거나 건드리면, 그러니까 여기에 자동 문을 열려고 한달지 뭔가를 밟는달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경보가 울리는 그런 장치죠. 자, 그 다음은요, 콘덴서 경보 시스템이 있어요. 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해요. 전류. 침입자가 계속되는 전류 흐름을 방해할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를 방해해 지나가다가 외부 충격으로 간주해서 경보가 울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금고랄지 각종 철문이랄지 이제 이걸 누가 열려고 막 한달지, 자 그렇게 되면 전류 흐름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경보가 울리는 방식이죠. 진동 감지기가 있어요. 보호 대상의 물건에 직접적으로 센서를 부착을 해요. 그러니까 물건이 움직이게 되면 진동이 발생하죠. 경보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건에다 가만히 놔두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미술품 같은데요. 이렇게 전시 중인 물건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누가 이걸 들고 딱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이게 진동 감지기입니다. 전자식 울타리가 있어요. 광전자식보다 복잡하게 개발된 장치인데 3가닥 내지 9가닥의 레이저 광선이 그물망처럼 만들어져 전자벽을 만들어요. 영화에 많이 나오죠. 이제 벌레나 기타 동물에 의한 오경보가 많다는 단점이 있겠죠. 이렇게 전자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제 적외선 탐지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탐지하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잘 나오니까 꼭 보셔야 돼요. 적외선 탐지기. 투광기와 수광기, 이제 투여하고 이제 멈추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쏘아서요. 침입자가 적외선에 접촉 시에 경보가 울리는 장치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영상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우리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음향 경보기 또는 음파 경보 시스템이 있는데 가청 주파수를 이용해서 침입자의 소리, 음향이죠. 감지하는 방식에 소음이 발생하면은 경보가 이렇게 발생하는 장소에 사용이 어렵죠, 그죠? 그다음에 열 감지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36.5도 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 적외선 변화량에 따라서 이렇게 열이 감지가 되면은 경보가 울리는 자석 감지기가 있습니다. 창문이나 출입문이나 셔터 개폐를 감지하는 건데 주로 사용해서 영구 자석과 리드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석에 의해서 이게 탐지가 되는 건데 장점은 동작 전원이 필요 없다는 점과 구조가 간단하게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자석 감지기입니다. 자, 그다음은요. 기타 이제 안전 관리가 있는데요. CCTV죠, CCTV. CCTV는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거잖아요. 환경이 열악하거나 근접이 가능한 장소 이외에도 환경에 우수하거나 근접이 불가능한 장소 어디에도 사용 가능해져. 근데 사실 그 CCTV 영상이 이렇게 좋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CCTV의 장점으로는 다수 장소, 다수인에 의한 동시 관찰이 가능하다. 녹화된 CCTV는 증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범죄자의 범죄 행위가 다른 장소, 다른 대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 CCTV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더불어 사생활을 또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겠다. 이게 이제 CCTV와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재 경보로 들어가 볼까요? 화재 경비입니다. 화재 경비. 시설 경비에서도 이 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제 목적이죠. 화재의 개념이 나옵니다. 화재는 사람의 고의 과실로, 고의로 하는 걸 방화죄라고 하고요. 과실로 하는 걸 실화죄라고 하는데 연소에 의해서 생명,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거죠. 소화설비나 소방에서 소화가 필요한 재해입니다. 자, 요거 잘 내는데요. 이게 화재의 3대 요소입니다. 화재의 3요소, 화재의 3요소. 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연료. 그 다음에 산소, 열연산이 있어야 돼요. 열이 있어야 되고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3대 요소입니다. 열연산, 연료는 가연물이겠죠. 열이란 불에서 나오는 뜨거운 기운이죠. 연료는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불에 잘 타는 성질의 물질입니다. 산소는 불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이제 산화 반응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면
화재는 끝나게 되죠. 꼭 봐야 돼요. 열, 연, 산이에요. 열이 있어야 됩니다.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화재의 3요소이죠. 화재의 특성을 보면 화재는 열기로 인해 화상의 피해보다는 화재 시 발생 시 위에 가스 있죠. 이 가스에 의해서 특히 이제 지하철 화재가 있었을 때 이 가스로 인한 또는 연기로 인해 질식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질식이나 중독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아무튼 열에 의한 경우보다 뭐가 더 크다? 바로 이러한 질식이랄지 이런 게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기는 짧은 시간에 건물의 상층부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이제 가스는 상층이 밀폐된 부분으로 모이는 특성이 있겠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연기 부분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가스 중독이랄지 이런 게 있죠. 다음 보실까요? 화재 시 이제 열과 화염에 의해서 팽창된 공기가 있는데 창문과 문 그리고 복도와 같이 개방된 공간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에서는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유독가스에 의해서 또는 연기에 의해서 질식에서 사망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겠고요. 자, 방금 여기서는 이제 화재의 3요소 열, 연산 꼭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잘 나와요. 화재의 발생 단계를 꼭 보셔야 되는데, 화재가 이제 처음 발생했을 때를 우리는 초기 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을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불꽃 발화 단계, 그 다음에 열 단계 이렇게 나눠져요. 자, 초기 단계, 그 다음에 그을린 단계, 자, 불꽃 발화 단계, 불꽃이 좀 나요. 그 다음에 열 단계, 불꽃 열이 나와요. 초기 그을린 불꽃 열. 아무튼 초기 단계, 그을린 단계, 불꽃 단계, 열 단계, 초기 그을린 불꽃 열. 자, 그 다음에 초기 단계를 보면 연기나 불꽃 빛 등은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초기에는 이제 연기가 나진 않아. 약간의 열기만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아직 어려운 단계. 이걸 초기 단계라고 그래요. 가연성 물질이 나오는 단계로 초기 단계의 감지는 이온 감지기가 적합하겠죠. 이온 감지기. 천정에서 전기 합선으로 이제 불이 났다. 그래서 초기 단계는 아직은 불꽃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는 단계죠. 자, 그을린 단계는요. 이제 초기 그을린. 불꽃은 보이지 않아요. 불꽃은 보이지 않는데 이제 육안으로 감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기만 감지되는, 약간의 연기만 보이는 단계가 그을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불꽃까지는 안 보이고요. 지금 연기만 보이는 단계. 이제 이때는 광전자 감지기, 연기 감지기. 그러니까 연기만 보이니까 연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근데 이 광전자 감지기, 아까 이제 이온 감지기가 초기죠. 초기는 이온 감지기, 초기 이온 감지기. 그 다음에 그을린 것은 광전자 그을린, 광전 그을린. 그 다음 불꽃 발화 단계는 말 그대로 불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불꽃 발화 단계니까 불꽃과 연기가 보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단계죠. 불꽃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을 적외선 감지기가 감지할 수 있어요. 적외선 감지기, 이제 불꽃 발화는 이렇게 적외선 감지기 감지할 수 있다. 불꽃 발화. 지금 순서 초기 그을린 불꽃 열. 그래서 열이에요. 열 단계는 이제 고온 강렬한 열이 이제 감지되는 단계예요. 연기와 불꽃뿐만 아니라 강한 열이 확산됩니다. 이게 접근하기 어려운 단계죠. 열 감지기. 이건 쉽죠? 열 감지기. 열은 열 감지기. 이게 불꽃인데 여기에 이제 그을린 것은 뭐겠어요? 연기니까 연기 감지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온 감지기하고 그 다음에 광전자 감지기하고 여기에 적외선 감지기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순서 초기 그을린 불꽃 열, 초기 그을린 불꽃 열. 초기에는 이온 감지기, 아직 연기도 불도 안 보여. 그 다음에 그을린 단계의 경우에는 연기만 보여. 연기 감지기, 광전자 감지기. 이제 불꽃까지 보이기 시작해. 불꽃 발화 단계인데 적외선 감지기. 이제 열 때문에 이제 접근하기 어려워요. 이거를 열 감지기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이 단계를 잘 보셔야 되고 초기 그을린 불꽃 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